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 조선 전기 정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이 세워진 동기, 배경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정도전, 또 그 아들 이방원이 있었죠. 그런데 정도전은 재상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는 정치가 이상적이라고 하기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정도전은 주장했고, 조선 건국에 정도전 못지않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죠.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후에 태종도 있죠. 태종은 왕권이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왕전을 거쳐서 1차, 2차의 왕전, 1차의 왕전 안에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제거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방원, 태종은 왕권 강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조선 전기 정치는 어떠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혁명파, 온건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망할 적에 조선 건국하기 전에 1392년 조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혁명파가 있었죠. 조선 건국하는 혁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신진사대부가 쉽게 말씀드리면 신흥 무인 세력이었죠. 그 중에 정도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온건파는 누가 있을까요? 정몽주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혁명파는 정도전, 온건파는 정몽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조선왕이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만들어지면서 삼봉 정도전은 재상 정치를 구현했다겠죠. 나중에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거쳐서 결국 정도전을 어떻게 될까? 없애죠. 제거하죠. 그리고 나서 세종 때 와서 사군 육진을 설치하고 스시마 섬을 토벌하고, 그 다음에 세조 성종을 거치면서 조선 전기의 체제 정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사군육진의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진족들이 침입을 하게 되죠. 침입에 대응하기에 북방 개척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최윤덕, 김종서 장군 등을 통해 여진족을 정벌하고 군사적 방어선을 구축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군육진이라고 그러죠. 사군육진. 사군이 이쪽이, 그리고 두만강 이쪽이 이제 육진이 되겠죠. 뭐 지역적 이름은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왼쪽이 이제 스시마 섬이 나오죠. 사군육진은 중요한 것은 북방의 여진족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군육진, 세종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선이 북방 영토 확장과 경제적이라든가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중요한 것은 국방 강화와 영토 확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안정과 번영이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윤덕은 사군이고 육진은 이제 김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종은 이종무를 보내 스시마 섬을 정벌했다라고 합니다. 이종무를 보내 스시마 섬을 정벌했다. 그리고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세종은 학문기관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학문기관 뭐가 있습니까? 집현전이죠. 집현전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현전은 학문기관 도구도 있었지만은 하나의 이제 왕실의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현전은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도서 수집을 한다든가 보관한다든가 뭐 그것을 학문 활동을 하고 국왕의 어떤 왕의 자문에 대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우수한 학자들이 있었고 학자들도 배출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사육신의 사건,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이 없어지죠. 또 다시 성종 때 이뤄 집현전의 후신 홍문관이 다시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학문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맞겠죠. 참고로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집현전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위쪽은 아까 제가 스시마섬이라고 했죠. 4번 세종은 육조 업무를 의정부에 심의한 뒤 왕에게 보고하고 의정부를 무엇을 두었다 이렇게 했죠. 야, 의정부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서사제라는 게 있어요. 서사제. 참고로 자, 세종은 육조 업무를 의정부에서 심의한 뒤 왕에게 보고하게끔 했다. 그리고 의정부에 서사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조가 무엇일까요? 이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있죠. 이조는 오늘날의 행정안전부 같은 데를 말하는 것이고, 이조가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오늘날의 예지는 뭐 교육부라든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있죠. 이런 걸 보건복지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예조를 합니다. 이제 병조는 국방부, 형조는 법무부, 공조는 국토교통부, 과학, 뭐 기술, 뭐 관련된 거, 산업통상부라든가 뭐 있죠. 농축산부, 농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종은 6조를 업무 다시 이렇게 2조, 호조, 예조, 병조, 그리고 형조, 공조 이렇게 6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세종은 그 정도로 체제 정비를 한 거죠. 좀 방금 말씀드린 서사제에 대해서 제가 의정부 서상제의 뜻이 뭔가 좀 궁금하시죠? 의정부 서사제는 조선 초기 지금 얘기하는 거 조선 초기에 나라 통치를 위해서 국가 통치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의정부가 국가의 하여튼 중대한 것을 어떻게 중대사를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합의로 처리하는 제도,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서사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선 태조가 건국 초기부터 추진했던 거죠. 그래서 육조 판서 들어봤죠. 자신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어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사제의 특징이 뭐냐면 신하들이 협의를 통해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한다든가, 그렇죠? 어떤 왕권을 강화하게 하고 또 신하 왕권을 강화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권한을 강화하고 왕이 너무 권한이 세. 그럼 왕이 권한이 너무 세면 왕이 뭐 전익을 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왕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좀 합리적으로 높이는 데 준 것이 이제 서사제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부가 국가 중대사를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합의로 처리한 제도, 이걸 갖다 서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왕의 전임을 어떻게가 부담을 덜어주게 한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왕권이 좀 약화될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서사제도가 세종은 더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의정부에 심의한데 왕위에 보고한다라는 것은 서사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는 좌의정, 우의정이 협의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수양대군 아시죠? 세조는 무슨 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왕이 올랐다라는 거죠. 무슨 정난일까요? 계유정난 들어보셨죠? 계유정난. 계유정난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계유년에 발생한 거죠. 세조로 즉위하는 세종의 차람이죠. 세종의 차람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세종과 문종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죠. 나중에는 단종 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여기서 고명 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종이 죽을 적에 그 아들 단종이 어렸기 때문에 유언, 내가 죽으면 우리 단종을 잘 좀 보살펴라 라고 해서 그 어떠한 그 권한을 갖다가 문중이 죽을 때 옆에 운명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고명 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과 문종이 고명 대신. 그때 김종서와 황보인들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 개유정난, 수양대군, 세종, 개유년에 일었던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제 단종이 죽게 되지만, 자, 그래서 개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왕이 올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수양대군.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6번 설명한 다음에 다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종은 지편전을 계승한 성종, 좀 전에 성종은 지편전을 계승했다고 했죠. 지편전을 계승한 뭘 설치하겠다고 했죠.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홍문관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선 건국의 과정과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조선 건국은 과정은 유화도에서 해결하죠. 1388년도에 우왕과 최영의 뜻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요동 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해결, 압록강에서 그죠. 군사를 돌려 개경을 점령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 바로 이화도 해고이죠. 그리고 나서 또 건국 과정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과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1392년에 권문세족. 야, 권문세족은 어디 있었던 것이죠? 통일신라 때, 고려 때 있던 무신 정권이 권문세족이었죠. 그 권문세족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호족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했죠. 야,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빼앗고 국가의 소유로 전환하고 관리들에게 그 직급에 맞게 토지를 어떻게 한다? 수조권. 이거 수조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직급에 맞게 토지의 수조권을 나눠줬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들이. 그러면 이것을 수주권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눠줬다.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신진사대부가 뭐였습니까?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한테 과거 고려시대에 있던 권문세족한테 토지를 뺏어서 그것을 신진사대부에 대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뭐다? 과거정법이다. 이렇게 과거정법은 조선시대 때 만드는 거죠. 신진사대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신진사대부에 대한 개념, 이것은 여러분들 그 뜻이 뭐냐라고 조금만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기의 새로운 지배계층이에요. 그러니까 1388년 이성계와 함께 이화도 회군 이후 주도권을 잡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면서 전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뭘 했어요? 그때 당시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했고 기존의 권문세족의 부패에 반발하면서 등장을 했던 것이 바로 신진사대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유학자들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치 지출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반대로 권문세족의 불교적 기반에 반대해서 권문세족의 불교적 기반을 반대하며 성리학을 수용하고 정치 사회 개혁을 추정했던 것이 이제 신진사대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진사대부에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었다. 온건파는 정몽주였고 급진파, 혁명파는 정도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 조선의 건국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그렇죠? 또는 신흥 무인 세력과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 혁명파가 조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온건파인 개혁파, 온건파인 그 정몽주를 죽게 되죠. 그렇죠? 그것은 정몽주가 하여가 단신가 아시죠? 이방원. 자, 그리고 조선의 건국 과정 이렇게 유화도 해군, 과전법 실시, 조선의 건국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체제를 정비합니다. 조선 정기 체제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 이렇게 꼭 아셔야 된다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태조는 아시다시피 국호를 조선을 정하고 한양으로 수도를 정한 것이죠. 경복궁을 짓고 종묘와 사직을 건설한 것이 태조죠. 사상은 성리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불교를 비판한 그 있었죠. 불교를 비판 부시작전. 그리고 조선 경국정을 저술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두전 씨여서 왕에게 바친 법전이 바로 조선 경국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태종은 뭐였냐면 태종은 두 차례 1차, 2차 왕자의 날을 겪죠. 1차 왕자의 날을 겪어가지고 1차 왕자의 날 때는 정두전을 제거하고 2차 왕자할 때는 그 형, 세 번째 형을 갖다가 제거함으로써 완벽하게 어떻게 될까요? 왕권을 장악하게 되죠. 반대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은 6조라고 설명했었죠. 야, 6조를 의정부 6조를 설치했었고 6조 직계체, 그러니까 육지에 직접 관리한 것이죠. 왕족과 공신이 사병을 폐지했다. 본인도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불패 혹시 모르는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그런 사건을 대비해서 사병제를 폐지해죠. 그래서 우리말은 전국을 팔도 나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토지주사를 했죠. 호패법 중요하죠.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이 몇 명이 누가 살고 이렇게 호패법을 시행한 것이 태종이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게 잘 왕권을 쭉 잘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한 신문고도 설치한 것도 태종 때입니다. 태종을 거쳐서 드디어 세종이, 물론 위에 경종이 있지만 세종이 아시지만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태종이 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더 뭐랄까요, 소위 말해서 치국 평천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조선시대에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세종 때와 성종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 세종은 뭘까요? 의정부, 아까 문제 풀지 의정부의 서사제를 주었다 했죠. 서사제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들이 의정부에서 왕한테 어떤 왕이 너무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직접 관리했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왕권과 신하의 권한을 이렇게 조화시킨 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 나중에 이제 의정부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세종 때는 사군 최윤덕과 육진 김종서에서 개척을 했다. 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세종대왕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연이라고 하죠. 경연이라는 것은 왕과 신하들이 모여 학문과 백성들 잘 살피기 위해서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황희정선, 제가 올린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합니다. 황희정선,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황희정승이 나는 죽어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직접 세종대왕이 어떻게 될까요? 황희정승을 끌어다가 의자 앉혀놓고 경륜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 애민 정신이 아주 높으셨던 분이 이제 세종대왕이죠. 경연이라는 것은 무슨 왕과 신하들이 모여 학문과 정책을 토론한 자리, 그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하고, 왕하고 얘기하려면 신하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말도 못하게 피곤했죠. 그냥 왕만 보면 도망가려고 하고 어디 숨으려고 이럴 정도로, 심지어는 황희정승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빨리 오라고 이렇게 재촉까지 한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것 또 하나, 이종문을 보내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 대마도라고 부르죠. 쓰시마섬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를 정벌했다. 그리고 음악에도 관련있죠. 아시죠? 박연, 이걸 만들었다, 정리했다라고. 그 아들, 세종의 아들 세조 보면 세종, 태세, 문, 단, 세, 아들이 아니죠. 세종의 아들이죠. 단종, 세종, 문종, 단종, 세주죠. 계유정난, 세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단종을 어떻게 했죠? 김종서 죽이죠. 그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 그 정도로 이 권력이 무서운 거죠. 엄청나게.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 혈통들이 쉽게 말해서 왕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김종서가 너무 정권을 행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문종이 김종서한테 권한을 주면서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것이 세조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세조가 계우 정난을 일으켜서 다시 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지편정과 또 경연을 폐지했어요. 세조는
그 세종이 그 집현전과 경연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조는 경연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 만들고 아까 위에는 처음에 뭘 만들어서 과전법을 태조 이성계는 과전법을 권문 세족들로부터 토지를 빼앗긴 것을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했는데 또 세조는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직전법을 설치해요. 직전법. 이 직전법을 설치하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이런 법들이 좀 있어요. 야, 직전법이 뭐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조가 했다겠죠. 직전법은 현지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정한 제도. 그래서 과전법을 고쳤다고 보시면 되죠. 직전법, 과전법 뒤에 나왔으니까 과전법을 고쳐서 제정한 것이 바로 직전법인데 과전이 부족해져요. 노인전 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들한테 좀 뭔가 좀 땅도 주고 뭐 이렇게 좀 관리를 줘야만이 그 자기 왕권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전이 부족해진 상을 타기 위해서 현지 관료에 한해서 과전을 대폭 삭감하는 거죠. 대폭. 그러니까 세조가 과전법을 고쳤던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과전이 이제 줄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현지 관료에 하나에서만 과전을 대폭 삭감하고 지급하도록 한 것이 바로 직전법이죠. 그래서 직전법은 조선시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과전법은 조선 건국과정에서 만드는 것이고 직전법은 건국하고 나서 체제의 정비를 만들면서 세조가 과전법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을 폐지시키고 현지 관료에게만 준 것이 바로 직전법이다. 그러니까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도 폐지했고 과전법도 사실상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폐지를 많이 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직전법은 세습을 방지하게 한 거죠. 현지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것은 국가의 재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을 쓴 거죠. 우리가 음서제도 있었다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전직에게는 이제 벼슬을 하지 않는데 계속 토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현지 관리에게만 주는 것은 맞죠. 근데 사실상 이 직전법 폐지는 또 나중에 훗날 명중에 가서 직전법 자체도 없어지고 그때는 이제 그 관리들에게 뭘 주냐면 녹봉이라는 걸 주죠. 녹봉. 쉽게 말해서 월급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명종 때 가서 이 직전법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종을 좀 보면 성종은 집현전을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했다겠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세운 집현전을 다시 성종이 뭐예요? 계승해요. 계승해서 뭘 한다겠어요? 홍문관을 설치하고 다시 또 경연을 부활한다. 경연. 신화동과 왕과 모여서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는 경연을 성종을 합니다. 그죠? 부활시키고 다시 확대시키죠. 그리고 또 경국대전 세조가 만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 알려주고 이제 완전하게 통치체제가 확립된 것을 알려주죠. 자, 중요한 거. 세종의 보습을 본받은 것이 바로 성종이죠. 국가 의례를 정비해서 국조 5례의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계범을 편찬한 것이 바로 성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국조 5례이라는 뜻을 조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국조 5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면 말고 국가 나라죠. 레가 뭘까요? 레. 어떤 애절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시대 세종의 명의로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제 세조 때 이것을 가지고 세종 때 만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국조 5례의 길래, 가래,
결혼식 할 때, 좋은 날 있을 때, 결혼하고 좋은 일 때, 누군가 왕을 뭐 결혼식하고 왕비를 들은다든가 빌례, 또 군사적 굴례, 횡례 이런 거 갖다가 오례입니다. 길례, 가례, 빌례, 굴례, 오례, 흉례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의례를 규정한 책이죠. 처음에는 이제 세종실록과 동시에 이제 편찬했다가 성종 때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국조 오례, 그러니까 행사, 나라의 행사에서 그런 예법을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과에 보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조 오례는 그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악학계범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음악에서 궁중음악이라고 하죠. 악학계범은 궁중음악이에요. 궁중음악. 자, 궁중음악인데 그 악학계범은 어떻게 되냐면 성종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음악의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복구하고 실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궁중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한 음악, 전래되는 음악, 고유 전투 음악, 향악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세히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악학궤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종도 세종대왕 못지않게 많은 것을 이룬 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건국과 체제 정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조선 건국의 과정과 그리고 조선 정비했으니까 모든 체제를 정비해야 될 거죠. 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태조, 태종, 세조, 성종 5명의 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신진사대부하고 권문, 세족 뭐 이런 것들 관계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